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신사입니다. 리플 코인 현재 시점에서 마이너스 4%대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오면서 상장된 거의 모든 코인들에서 동반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기본적인 메이저 코인, 알트코인 이런 것들에서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하락한다라기보다는 현재 코인 시장 자체가 마지막 고비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비단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미국 증시라든지 전 세계 증시에도 적용이 되는 모습인데, 이런 경기 침체 우려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나오는 단순한 하락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난 1년 이미 지속적으로 폭락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하락은요, 오히려 여기서 더 하락해봤자 추가 낙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하방 경직성이라는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로서, 그림으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최대한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비트코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지난 8천만 원에서요 2천만 원까지 이미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빠져봤자 어디까지 빠질까요? 과연 지난 1년 동안 이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하락했던 이 구간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올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해봤자 오히려 뭐예요? 저점 매수 찬스죠? 한마디로 추가 낙폭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번 영상을 통해서 2023년 분명히 기회의 장세가 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상승장이 올까요? 단순하게 많이 하락했으니까 낙폭 과대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고 상승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코인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코인 시장은요 꾸준히 성장 중에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전망은 여전히 밝고, 여기에 더불어서 여태까지의 코인 시장이 규제가 없는 어떤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자산이 보호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테라 루나 사태, FTX 사태, 우리는 이미 역대급 폭락장을 겪었었죠. 하지만 앞으로의 코인 시장은 분명히 규제를 동반한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메르세데스 벤츠 NFT랑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상표 출원했죠. 미국의 변리사 마이크 콘두디스는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NFT, 암호화폐 관련해서 상표를 출원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출원 항목에는 NFT랑 가상의료, 그리고 상품, 금융 서비스, 여기에 더불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이제 벤츠만 진입을 하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스타벅스, 아디다스, 신세계,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대기업들이 현재 웹2에서 웹3로서 그리고 NFT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대기업들이 자선단체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돈까지 들여가면서 사업에 진출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낙폭이 과대된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격적인데, 최근에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는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보이저 디지털 자산 입찰 경쟁에서 10.2억 달러로 최종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바이낸스 US의 CEO는요, 앞으로도 다른 부실 자산에 대해서 지속적인 매입을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바이낸스 CEO의 창펑자오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 거래소에 토코 크립토 인수했죠. 지분 추가로 매수하면서 바이낸스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최근 이런 시장에 대해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CEO인 마이클 소넨샤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암호화폐 약세장이 맞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런 약세장에 대해서 겪어본 경험이 있다. 이제부터는 여기에 더불어서 강력한 규제와 통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는 분명히 2023년 1년 내내 그리고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런 규제를 통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점 중에 하나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현재 다시 한번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정부 어떻습니까? 디지털 화폐, 국제 표준 제정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공산당 중앙위원회랑 국무원이 최근에 발표한 디지털 관련 제도 구축 의견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데이터의 교류, 그리고 규제 서비스의 공유, 이런 것들과 함께 글로벌 협력을 추진을 하고 국경 간의 디지털 무역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화폐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국제 표준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데,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도 덤비고 있죠. 러시아 하원 의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합법화를 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중앙은행도 같은 의견이었죠.
암호화폐 채굴 합법화 법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채굴된 암호화폐는 해외에서만 판매하거나 아니면 러시아 국내에서 거래할 때는 엄격한 규제 안에서만 거래가 돼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냉정하게 현재 시장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면은 단기적으로 하락장이 나오는 거는 맞아요.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단기 하락이 나올 뿐이지 장기 하락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해도 이게 장기적인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왔었고, 특히나 최근에 반증하고 있는 지표가 하나 있죠. 비트코인 거래소 고래 매매 비율이 최근 한 달 사이 급증세라는 겁니다. FTX 사태로 인해서 이탈했던 고래들이 다시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주만 놓고 살펴봤을 때 기존보다 228건이 증가했고요. 특히나 중요한 점은 10개월 만에 비트코인의 고래 주소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추후에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더불어서 9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찰스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2023년 분명히 연준은 금리 인상에 있어서 피봇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이제 금리 인하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는 약세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바닥에 근접했다.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약해지고 반면에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도입하는 소매상들이 증가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사용 그리고 쓰임새, 매수세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 지표 등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과매도 상태를 암시를 하면서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이전 영상에서 우리 같이 공부했죠? 골드만삭스 출신 라울 같은 경우는요, 암호화폐가 더 널리 보급이 되면서 분명히 2023년 꽤 좋은 한 해가 될 것이고 2024년은 아주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 분명히 강세장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 현 시점 이더리움의 활성 사용자 수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가격은 내려갔지만 다른 지표는 견고하다. 네트워크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네트워크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매트칼프의 법칙에 따라서 코인 시장은 다시 한번 강세장이 올 것이다. 전망이 된다. 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시황까지도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봉쇄 해제했죠. 중국 쪽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년 성장률이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를 하면서 전 세계의 금융기구, 금융회사 전부 다 2023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기존 4.4%에서 0.5% 상승한 4.9% 정도로 평균적인 상향이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감염자 증가세가 수그러드는 2023년 상반기부터 위드 코로나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 5.4%까지도 성장 전망치를 보고 있는, 아주 이제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제 이면에는요, 중국 당국이 위드 코로나 해제뿐만 아니라 어떤 전면적인 추가 성장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면서 조금 더 높게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프라 투자 목적으로서 지방정부의 전용 채권 발행 한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경기 부양책으로서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다가오는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의 강세장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어떤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 분명히 경제 지표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밤 10시 30분 미국의 건축 승인 건수가 발표가 되죠. 분명히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정보방통에서 브리핑 드릴 예정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들 정말 많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이제 3분기 GDP라든지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까지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흐름이나 대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정보방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는 절대로 선물 매매 같은 거 절대 안 합니다. 무조건 현물로서 업비트 상장된 코인들로만 다뤄드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입장 안 하셔도 영상 통해서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보방 입장만 신청해 주시고 막상 입장은 안 하시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에 대해서 분명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요, 악재가 있을 때는 현금 비중 보유하셔라 말씀드리고요, 호재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 사인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끼로 장작을 펴려면요,
무조건 과감하고 확실하게 패셔야 됩니다. 무섭다고 머뭇거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저하시면요, 오히려 본인만 크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가 바닥에서 잡고 고점에서 팔고 나올 때, 어리석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들이 수익 봤다는 얘기 듣고 부러움에, 조급함에, 욕심들로 인해서 고점에서 풀매수 때려버리시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채널은요, 항상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여기에 더불어 악재 이슈, 호재 이슈 전부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무조건 10원도 아낄 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정확한 계획을 잡고 하나씩 수익을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면요, 저희 채널에서는 절대로 선물 매매에 대해서 운영하지도 않고 추천하지도 않고 권유드리지도 않습니다. 이 선물 매매라는 거 특성을 살펴봤을 때 9번 수익 봐도요, 한 번 손해보면은 이거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냥 전 재산 다 청산 당해버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리스크 관리하셔라. 이런 것들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선물 매매를 운영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절대로 선물 매매 하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숙련된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운영드리고 있는 정보방은요, 어떤 종목 진입 시점의 이유나 아니면 차트, 그리고 호가창을 보는 이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성이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 정보방에다가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나서 영상 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측면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실 거예요.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댓글창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그냥 바로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굳이 입장하기 귀찮다? 괜찮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공부하셔도 충분합니다.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우리 채널이 지속될 수 있는 원동력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평생토록 브리핑 드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딱 두 가지, 구독,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채널 영상 보고 수익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영상 채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공통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거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아니면은 현재 최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들 유형 자체가 전부 다 비슷한데요. 사실상 예전부터 코인 해보셨던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또 매수는 잘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못하셔서 항상 수익을 못 보시고, 아니면 본전에 나오거나 결국에 손해보고 나오거나, 결국에 이런 식으로 파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코인은 기본적으로 순환 매매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한 코인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꼭 수익이라는 것을 많이 챙겨두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바탕으로서 미래라는 것을 예측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목표가를 미리 잡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환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수익 실현 자체를 반복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저희 쪽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아남으셔야 되는 시장이고,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은 차라리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저희 코인 채널이 코인 선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정말 많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선물 운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추천도 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 안전한 코인들로서 단타 종목방으로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채널은 투기나 도박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 채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루아침에 큰 수익률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꾸준하고 길게 보는 원칙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이죠. 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폭락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청산당하거나 아주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항상 나는 수익 볼 수 있다, 아니면 욕심 없이 선물 거래로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다가 딱 한 번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회복 자체가 힘들 정도로 크게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물 매매를 절대로 하지도 운영하지도 추천드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비트 상장 다양한 코인들에서 크고 작은 수익들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의원 구독자분들 인증사진 보내주고 계신 상황이고,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런 종목방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물린 종목들, 보유 종목들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보유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정리하셔가지고 새로운 투자금으로 새로운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보유 종목들 진단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도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을게요. 구독, 좋아요 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